안녕하세요. 더줌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오세무사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저희가 실제로 상담한 사례를 바탕으로 세법을 쉽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바로 손피입니다. 분양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즘 손피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손피가 뭔지, 세법상 손피 거래해도 문제가 없는지, 손피 거래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등을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담자분은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상태에서 2019년 3월 아파트 분양권 2개를 취득하셨습니다. 2022년 10월에 준공이 될 예정이고요. 그중 한 채에 거주하실 예정이십니다. 분양권 취득 시에는 비조정지역이었지만 현재는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분양가에 불입하신 금액은 4억 5천이고 현재 피가 2억 5천이 조성되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희에게 컨설팅 의뢰하신 내용은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증여세까지 고려해서 솔루션을 제공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가장 세금이 절약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저희가 다룰 부분은 컨설팅 내용 전체는 아니고요. 취득세와 양도세입니다. 우선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분양권 상태에서 지금 분양권 상태에서 파는 경우와 준공이 된 다음 주택 상태에서 파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겠죠. 먼저 분양권 상태에서 양도세를 한번 살펴보면 분양권의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계산이 되는데요. 양도가액은 불입하신 금액, 지금 사례 같은 경우에는 4억 5천이겠죠. 불입하신 금액에 프리미엄, 피 금액을 합산해서 양도가액이 결정이 됩니다. 7억이겠네요. 취득가액은 불이백을 얘기를 하고요. 불이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억 5천이네요. 필요경비는 대표적으로 중개 보수료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계산의 편의상 일단 없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양도차익은 결국 피에 해당되는 금액이 있죠. 2억 5천. 요 금액에 해당이 됩니다. 분양권 같은 경우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라서 장기 보유 아무리 오래 보유하고 있으셨어도 장기 보유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또 빼주고 그리고 나온 그 금액에다가 곱하기 세율을 해서 분양권이 산출이 되는데요.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산출이 되는데 저희는 계산의 편의상 기본공제도 없다고 보고 일단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양도가액 7억에 취득가액 4억 5천을 공제를 하고 4억 5천을 공제하고 중개수수료 없다라고 치면 양도차익은 2억 5천이 되죠. 여기에 지금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나 비조정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하면 양도세가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77%고 1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면 66%가 적용이 됩니다. 상담자분은 1년 이상 보유하신 상태니까 66%의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양도차익 2억 5천에 대해서 66% 적용해서 양도세를 계산을 해보니까 1억 6,500만 원이 나옵니다. 분양권 상태 양도니까 취득세는 발생하지 않겠죠. 취득세는 발생하지 않아서 총 부담세액은 1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준공 후 양도를 살펴보죠. 준공 후 시세는 현재와 동일하게 7억 원으로 가정했습니다. 준공 후 양도는 준공 후 보유한 기간에 따라서 1년 미만 양도가 있을 수 있고요. 2년 미만 양도가 있고 2년 이상 양도로 나눠집니다. 1년 미만 양도인 경우에는 세율이 77%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지방세 포함입니다. 2년 내 양도인 경우에는 66%, 그리고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시는 경우라면 6에서 45%, 총 8단계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요. 다주택자인 경우 이 해당 세율 구간별로 2주택자는 20%, 그리고 3주택자는 지금 30%가 추가돼서 추가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즉 세율이 2주택자는 26%에서 65%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3주택자는 36%에서 75%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지방세를 포함하지 않은 순수 양도세만 세율이기 때문에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높아지겠죠.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고 있는데요. 중과 제도가 없어진 게 아니라 내년 5월 9일 양도분까지만 중과를 유예해주고 있는 거라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례로 1년 미만 양도세를 계산을 하면 차익의 77%인 1억 9,250만 원이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취득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시행된 게 20년 7월 10일 이전에 분양 계약하신 건이라서 종전 취득세율을 적용을 받아서 6억 이하에 해당이 되셔서 1.1%의 취득세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금액이 지금 4억 5천이니까 1.1% 계산하면 취득세는 약 50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하네요. 정리하면 1년 신축 준공 후 1년 미만 보유했다가 양도를 하시게 되면 총 부담 세액은 1억 9,250만 원에 500만 원을 합산한 1억 9,75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신축 후 2년 미만 양도를 계산을 하면 양도세는 66%, 양도 차익의 66%인 1억 6,500이 되겠고요. 여기에 취득세 500만 원이 추가가 돼서 총 부담하는 세금은 1억 7천만 원이 되겠네요. 끝으로 신축 후 2년 이상 보유한 다음에 양도한 경우라면 지금 다주택자 중과 유예 제도가 연장이 되거나 아니면 다주택자 중과 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3주택 중과에 해당이 되시죠? 3주택 중과가 해당이 돼서 이 세율 구간이 적용이 되는데요. 지금 양도 차익의 68%, 2억 5천에 대한 부분, 2억 5천에 대한 양도 차익 2억 5천에 대해서 세율은 68%가 적용이 되고 여기에 누진공제 1,940만 원이 공제가 되면 지금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양도세가 1억 6,566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여기에 취득세 500만 원까지 포함하면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총 부담 세액은 1억 7,066만 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단기간에 양도하실 생각이라면 분양권 상태에서 양도하셔야 세금이 절세되는 상황인 거죠. 분양권 상태에서 양도하겠다고 결정했다면 오늘의 주제인 손피 거래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손피가 뭐냐면요. 세금 다 떼고 매도자의 손 안에 쥐어지는 피라는 뜻입니다. 세금 다 떼고 매도자의 손 안에 쥐어지는 프리미엄, 피. 이게 손피 거래예요. 손피 개념인데요. 사례를 예로 계산을 해보면 피 2억 5천에서 세금 1억 6,500이 나왔죠. 이걸 제하고 나면 매도자의 손에 쥐어지는 순이익은 8,500만 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왔죠? 예, 2억 5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 1억 6,500이 발생을 했는데 이걸 제하고 나면 매도자가 순수하게 가져가는 피는 8,5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매도자분이 내 손에 8,500만 원만 쥐어줘. 대신 양도세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자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손피 거래 시 분양권 매매 계약서 상의 양도 가액은 불이백 4억 5천에 피 8,500만 원을 합산한 5억 3,500만 원이 양도 가액이 됩니다. 취득 가액은 4억 5천이 될 테고 양도 차익은 8,500만 원이 되겠죠. 이 양도 차익에 세율 66%를 적용하면 양도세는 5,610만 원이 나옵니다. 자, 요거를 1차 양도세라고 하는데요. 왜 1차 양도세라고 굳이 구분하냐면 세법에서는 매도자가 납부해야 할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할 경우 그 양도세를 양도가액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당초 양도가액 5억 3,500에서 1차 양도세를 합산한 5억 9,110만 원이 양도가액이 되고요. 이게 양도가액이 되고 취득가액 4억 5천을 차감한 양도 차익은
1억 4,110만 원이 되겠죠? 이 금액에 대해서 66% 세율을 적용을 하면 계산되는 최종 양도세는 9,312만 6천 원이고 바로 이 금액이 매수자가 부담할 양도세가 되겠죠? 매수자 부담 양도세가 됩니다. 매수자가 부담할 최종 양도세를 속산으로 계산하면 1차 양도세, 즉 5,610만 원에 대해서 66%가 추가로 더 부과가 되는 상황이니까 5,610만 원에 곱하기 1.66을 하면 바로 9,312만 6천 원. 매수자가 부담해야 될 양도세가 속산으로 계산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와 손피 거래인 경우에 매도자, 매수자는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우선 매수자 입장에서 한번 보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분양권 구입 시 필요한 자금이 절약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불이백 4억 5천하고 프리미엄을 합산한 7억이 필요하죠. 매수자 입장에서는 7억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손피 거래라면 계약서상의 아까 금액이 5억 3,500이었죠. 5억 3,500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세 9,312만 6천 원을 합산한 6억 2,812만 6천 원만 있으면 됩니다. 즉 매수자는 요즘 약 차이가 한 7,200만 원 정도 발생을 하죠. 약 7,200만 원의 자금을 절약을 하면서 동일한 분양권을 취득을 하는 이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매수자가 분양권 실거래가 신고할 때 실거래가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분양권 실거래가 신고 금액은 불이백에 프리미엄을 더하고 손피 거래인 경우에는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세까지 모두 합산해서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금액이 결국 이 금액이겠죠? 매수자가 실제로 자금을 지출한 금액, 이 금액이 6억 2,812만 6천 원이 실거래가 신고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매도자는 최종적으로 손에 남는 금액이 8,500만 원으로 일반적인 거래나 손피 거래나 동일합니다. 동일한 상황이라면 당장 필요한 자금이 덜 들어가는 손피 거래를 매수자들이 더 선호하니까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도가 더 수월해지고 매도의 기회가 더 많아지겠죠. 그러나 매도자 입장에서 반드시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두 가지 있습니다.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 매매 계약서상의 양도세는 매수자의 부담을 한다고 반드시 기재하셔야 됩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서 매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양도가액으로 보는 거지 만약 계약 조건에 없이 매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했다면 이런 경우에는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증여한 걸로 봅니다. 그러면 증여세는 누가 내요? 매도자가 내거든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매도자는 증여세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반드시 양도세를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매매계약서에 양도세는 매수자가 부담한다고 기재하고 실제로 매수자가 그 매도자 양도세를 납부하는 이런 손피거래는 불법이 아닙니다. 합법적인 거래예요. 세법에서도 양도소득세의 필요 경비 이런 부분에서 매수자가 부담한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나중에 그걸 팔 때 필요 경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매매 대금을 사실과 다르게 낮춰서 기재하고 차익을 현금이나 이렇게 뒤로 전달하는 행위는 불법이에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이런 것들은 사실과 다른 계약서라는 게 발각이 되면 매도자는 양도세 좀 아끼려다가 가산세를 물어야 되고 매수자는 취득세 좀 아끼려다가 나중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나 감면이나 이런 걸 받을 수가 없고요. 매수자나 매도자 중개사분 모두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가 나오고 그리고 중개사분 같은 경우에는
업무 정지 처분이나 뭐 자격 정지 이것까지 받으실 수도 있어요. 이런 금전적인 부담이나 행정 처분도 크지만 언제 적발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상당하겠죠. 말 그대로 소탄 대실이 될 수 있으니까 다운 계약서나 업 계약서는 절대로 하지 마셔야겠죠. 자, 제가 매도자 입장에서는 조심하셔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매매 계약서상에 반드시 양도세는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둘째는 이렇게 매매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의 납세 의무는 결국 매도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매수자 부담 조건으로 계약서에 명시하고 매매를 했는데 만약 매수자가 양도세가 너무 많다 이러면서 일부만 내거나 아니면 안 내면 양도세가 그래서 체납이 되면 세무서에서는 계약 조건에 따라서 매수자가 내야 되는 거니까 매수자한테 추징을 하는 게 아니고 납세 의무자인 매도자에게 추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 때문에 실무에서는 대부분 잔금 청산하는 날 양도세까지 매수자한테 다 받죠. 양도세까지 매수자에게 다 받아서 실제 납부는 매도자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분양권의 손피 거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손피 거래가 분양권만 가능한 건 아닙니다. 주택이나 토지 이런 것도 손피 거래가 가능해요. 손피 거래를 하실 때에는 매매 계약서에 양도세 매수자 부담임을 반드시 기재하시고 그리고 세무 전문가를 통해서 정확하게 계산된 양도세를 사전에 확인해서 잔금 청산할 때 매수자에게 양도세 해당되는 금액까지 모두 받아야만 안전하게 거래가 마무리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 as you fade away. As you fade away. Yeah, I'm about to fade away.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 All of a sudden I don't look at anything the same way. Gotta build up of my thoughts sitting in an ashtray. I'm sorry that I'm so inconvenient, okay. Just let me be me and I'll